자, 성장 과정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물론 이제 하나의 항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써서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끈기나 뭐 버티기. 그렇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가치관을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모님에 대한 내용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써주시는 그런 행동 사례가 나와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꼭 얘네들만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자, 그럼 비율부터 한번 볼게요. 비율. 성적의 장단점이니까 난 단점이 많으니까 한 단점은 한 70% 쓰고 장점은 별로 없으니까 장점을 한 30% 쓰겠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굳이 정해드릴게요. 굳이 정해드리자고 하면 여러분들의 비율 같은 경우에 장점은 60에서 70% 써주시고요. 나머지 20에서 30%만 단점을 써주시는 게 첫 번째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장점은 어떻게 써야 되고 단점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선 단점부터 보게 되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뭔가를 고쳐서 완벽하게 고쳤다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셔야 됩니다. 진행 중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현재 이렇게 이런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단점에 대한 작성 방법이에요. 완전히 고치셨으면 그건 단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단점을 이렇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겠고요. 장점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제 장점은 띵띵띵입니다. 제발 여러 개 쓰지 마세요. 장점 저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D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버리시면은 아예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장점에서는 되도록이면 하나 혹은 많아야 두 개예요. 왜? 여러분 성격의 장단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항목이 그렇게 그 분량을 많이 주는 그런 항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되 하나 혹은 정말 그래도 난 두 가지야. 난 장점이 너무 많아. 그럼 두 가지 써주시고요. 단점도 하나, 되도록이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나만 쓰세요. 장단점은 2000자로 쓰세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한 500자, 600자 정도 됐을 때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직무에서의 성격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자꾸 직무 맞춤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내 일반적인 인성만 어필하기에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 성격과 직무에서의 적합적인 부분의 교집합을 집어내서 이 회사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어필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면 직무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 써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게 있어요. 단점임을 명확히 하라, 확실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점인 듯 단점 아닌 단점 같은 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봤는데 이건 단점이야, 장점이야.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저의 단점은 띵띵띵입니다. 이게 제일 깔끔해. 구구절절히 하지 마세요. 단점임을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고쳐나가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잠깐 단점 뒤에서 좀 설명 얘기하겠지만 단점임은 썼을 때 그거는 명확하게 하셔야죠.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끔 제가 욱합니다. 혹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할 때는 저도 모르게 훌쩍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일 시켰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해.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 몇 개만 빼주시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고쳐나갈 건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단순화하라.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더 좋다라는 거죠. 저의 성격의 장점은 띵띵띵입니다. 단점은 띵띵띵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서조의 긍정형으로 작성해라 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장점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써야 될까요? 장점부터 쓰는 거예요. 단점부터 쓰는 게 아닙니다. 장점부터 써 나의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필을 해주시고 단점은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따라 써주셔야 되는 거지 단점부터 막 주저리주저리 써버리면 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식이 이미 그 이미지가 이미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장점이 아무리 좋아도 웬만하면 바뀌지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건 긍정형으로 좀 써주시는 거. 근데 단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어떤 단점인지. 다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안 된다라는 거. 자, 볼게요. 커뮤니케이션.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셨던 것 중에 이런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듣자마자 되게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커뮤니케이션, 소통 볼게요. 이거 되게 추상적이고요.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쓴다는 얘기죠.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혹은 소통에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통이 아니고요. 저는 남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혹은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두 번, 세 번 체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단어나 문장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입니다. 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식상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보면 꼼꼼하지 못함. 그쵸? 이거 회계에서는 되게 치명적입니다. 숫자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급해서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은행에 갔는데 급해서 빼먹어. 난리 나요. 네. 차분하지 못함.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직무에서 은행권이라 뭔가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본인의 성격의 단점적인 부분 이런 거를 쓰지 말란 얘기죠. 성격이 급하다, 가끔 욱하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죠. 욱했는데 뭐 시켰는데 상사가 뭐 시켰어. 근데 욱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늦잠을 자주 자서 친구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치명적입니다. 인간관계가 넓지 않다. 이거는 두 가지겠죠. 연구원 쪽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연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영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 있죠. 특히 뭐 IT 쪽에서도 뭐 데이터 마케터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넓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면은 탈락이겠죠. 그래서 이런 직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서 작성 능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예요. 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현장직에 가서 망치 들고 일할 거예요. 그럼 문서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볼게요. 대부분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문서에 대한 부분은 필히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쓰시는 거는 너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쓰지 말란 얘기죠. 네, 문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자,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또 가끔 이유 없이 밤잠을 설친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이 늦다. 그 다음에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제가 많이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을 많이 늦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요 내용이 분명히 결정이 늦되 요걸 어떻게 좀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분명히 거절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이걸 잘은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하시는 연습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써주셔야지 그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 그거를 뭐 구구절절히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쓰실 때 첫 번째라고 하실 때는 얘네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 없으면은 쓰셔야죠. 정 없으면 쓰셔야죠. 자, 밝고 긍정적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긍정적이고 친화력이 강하다. 완벽주의자이다. 자, 완벽주의자다. 이거 쓰지 마세요.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예전부터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소서에서 오타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박이죠. 큰일 납니다. 네. 성실합니다. 밝고 긍정적입니다. 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단어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12년 개근이고요. 모든 과목이 에이프릴이에요. 제 뒤에서 안 보이는데 에이프릴이라고 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년 개근은 여러분들 세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12년 개근은 여러분들 저보다 윗세대들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해당이 안 돼요. 왜? 저보다 윗세대는 뭐죠? 농경사회로서 되게 일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손이 가장 부족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래서 100% 출석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부분이고요. 칭찬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줬던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결석하는 이유는 어느 날 기분이 상해서 혹은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결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이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12년 개근이다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사례만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실증을 자주 느낀다. 피아노를 사고 한 번 치고 안 친다. 수영도 한 번 하고 안 갔다. 한 번 끊고 안 갔다는 얘기죠. 한 번 가고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책도 사고 안 보는 거예요. 사놓고 안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써서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고민 끝에 이렇게 해봤어요.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경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금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글을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거는 패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실정을 자주 느끼거나 뭐 피아노를 사고 뭐 암친 거 이거는 뭐 여러분 마음이긴 하겠지만 근데 요렇게 처음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내용을 다른 멘트로 살짝만 바꿔줬어요. 요게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단어나 구성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 자체를 뻥을 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단점에 대한 부분을 쓰면서 이게 이렇게 좀 즉 시간, 금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말장난 같기도 하죠. 솔직히 근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기 전에 이 서류를 먼저 봤을 때는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이 있겠구나. 위에 지금 위에서 보이는 요 사례와 그쵸?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작성한 요 내용 그쵸? 요 내용과는 지금 듣는 그 얼굴 보기 전 여러분들 얼굴 보기 전에 이 서류만 자기소개서만 봤을 때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엄청난 차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튜닝하는 과정을 꼭 좀 거치셔야 된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딱 더 볼게요. 자, 강한 향기와 장미보다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담쟁이 덕고 좋습니다. 저는 남다른 긍정 마인드와 유한 성격 덕분에 어느 조직에서나 쉽게 어울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집단을 스며들면서 하는데 그게 뭔지를 바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는. 많이 어떤 그런 이유나 사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나 사례. 그리고 단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단점도 소제목을 하나 써서 명확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잘했는데 100점 만점에 50점이죠. 소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왜 단점이 뭔지를 써줬어야죠. 소제목만 봐도 읽어서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성격의 장단점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에 대한 사례,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고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점은 좀 더 분량을 많이 해서 60에서 70% 정도는 장점을 써주시고 나중에 20에서 30% 정도는 단점을 써주자. 그리고 너무 장단점 쓰실 때는 너무 추상적인 단어는 쓰지 말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어요. 왜? 전달이 안 돼요. 또 커뮤니케이션이야, 또 소통이야 라고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썼다고 하더라도 그냥 통으로 매도급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써주시는 게 첫 번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정말 두 항목에 따라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12월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꼭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